도대체 전쟁은 왜 일어나는 걸까? 인류가 처음 불을 피우고 처음 언어를 나누고 처음 마을을 세웠던 그때부터 전쟁은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발전할수록 전쟁은 더 정교해졌고 피해는 더 커졌으며 이유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봅니다. 전쟁의 1차적 원인은 일과 공포입니다. 정치학자 케네스 월츠는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는 세 가지 구조를 말했습니다. 1. 인간의 본성, 권력욕, 두려움, 지배욕구. 2. 국가의 체제, 독재, 군국주의, 국수주의. 3. 국제 시스템, 통제되지 않는 무정부적 질서. 이 세 가지가 겹칠 때 전쟁은 필연이 됩니다. 즉, 전쟁은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도구입니다. 자원이 필요할 때, 내부 갈등을 외부로 돌릴 때, 국민 결속을 강제로 일으킬 때 전쟁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전쟁은 꼭 공통된 결과가 있습니다. 죽는 건 병사고 사는 건 권력자입니다. 전쟁은 절대 리더들이 직접 치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설하고 깃발을 들지만 총을 쥐는 건 늘 시민입니다. 권력자는 지키고 싶은 게 많고 서민은 빼앗긴 게 많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들어냅니다. 그건 타국일 수도 있고 같은 국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 전쟁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로 포장하지만 결국 전쟁은 권력자에게 유리한 게임판입니다. 문제는 그 게임의 대가는 언제나 서민들이 치른다는 겁니다.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빚과 트라우마를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전쟁은 리더의 야망으로 시작되지만 그 고통은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을 몫이 됩니다. 그럼에도 전쟁은 반복됩니다. 왜 사람들은 같은 비극을 반복하면서도 막지 못하는 걸까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전쟁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감정, 공포와 분노를 동시에 조작할 수 있다. 전쟁은 심리 조작의 결과물입니다. 공포로 불안을 심고 분노로 방향을 정해주면 사람들은 스스로 총을 쥡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전쟁은 TV 속 뉴스가 아닙니다. 타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이 시스템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침묵은 찬성입니다. 무관심은 공범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라가 하겠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구조고 구조는 사람이고 사람은 우리가 선택합니다. 전쟁을 막고 권력자들의 놀이개로 전락하지 않는 유일한 힘은 시민의 의식입니다. 무조건적인 애국심이 아닌 비판적 사고로 정책을 바라보고 국익이라는 이름 아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고 정치와 권력이 전쟁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감시해야 합니다. 전쟁은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전쟁은 피해자만 남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총 쏘는 법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는 법입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총 대신 생각으로, 분노 대신 질문으로, 두려움 대신 연대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터지고 있는 전쟁이 당신의 삶과 멀다고 느껴지시나요? 전쟁은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